제 목이 이렇게 돌아가서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럴 때는 반대쪽에 목걸이를 껴서요. 목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다시 돌아왔어요.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목 근육이 경직되어서 목이 심하게 돌아가거나 혹은 돌아간 채 풀리지 않아서 더 심해지는 사경증 혹은 연예인들도 알았다는 근긴장 이상증, 뚜레카 같은 운동장애들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육 마사지를 하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맞아도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근육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만 알고 있는 이 근육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세나 다른 감각 자극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픈 근육이나 문제가 있는 근육은 오른쪽 뒷목과 왼쪽 앞의 목 근육인데 이런 장치나 혹은 제 뒷목을 잡는 감각들이 이 문제를 좋아지게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목이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한쪽으로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증명사진을 한번 찍으려 가면 사진사분이 얼마나 지적질을 하는지, 그죠? 네, 그러면 아니면 뭐 잘못 자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무리한 다음날 목이 한동안 돌아가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혹은 침을 맞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서서히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밤낮이 바뀐 생활, 엄청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시기들은 뇌 기능을 감소시키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뇌 기능이 안 좋아져서 자율신경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 소화장애, 위장관장애, 역류성 식도염, 장질환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 뚜렛 같은 질환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왜 뇌 기능 이상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사고, 인지, 계산, 논리 분석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목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목은 제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혹은 고개를 기울일 때 여러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지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제 경추 2번, 3번 사이에 있는 근육을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중심 근육들은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다면 왼손은 허리 뒤쪽에 대고 오른손은 들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제가 허리 근육을 수축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때 왼쪽의 허리 근육은 아주 단단하게 수축이 됩니다. 오른쪽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뇌의 바로 비자발적인 통제입니다. 자율신경계와 비슷하게 뇌가 알아서 조절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본인 두뇌의 1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뇌의 100%를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사용한다고 잘못 알려진 것은 사고, 언어, 계산, 인지, 그리고 손, 발과 같은 운동 기능 등의 자발적인 통제를 위해서 뇌의 10%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잘못 해석된 것이죠. 자는 도중에도 뇌는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 혈액순환, 심장 조절, 음식 소화, 균형을 통제하는 근육 수축 등의 비자발적인 뇌의 통제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 비자발적인 통제가 뇌의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목이 경직되거나 허리가 삐끗하기 시작하고요. 뭘 집으려고 하거나 혹은 택시에서 내리는 것처럼 내 몸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목이나 허리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목이나 허리가 나간다면 여러분의 뇌의 90%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결론을 바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미 알려드린 정면을 주시하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위아래로 고개를 돌리는 운동 두 가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통제의 다른 기능인 자율신경계 기능을 올려주는 가글링,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이 세 가지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경증과 같은 운동장애의 마사지나 혹은 보톡스가 아닌 왜 이런 옷걸이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사경증과 같은 운동장애가 생기면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할까요? 목 근육이 돌아가는 것이니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아니면 목 근육은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 목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돌리게 하는 신경의 문제이니 신경과? 사경증이 목 근육이나 뼈의 문제라면 정형외과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동신경 장애로 인해 신경과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나 혹은 특별한 뇌 손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목 근육이나 혹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톡스 치료를 시작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니 여러 가지 대안 치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경증 운동 이상 장애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도배를 하고 있는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건 모두 턱관절 불균형이나 혹은 목 뒤쪽에 있는 경추의 비정렬 문제라거나 혹은 대뇌신경 5번의 3차 신경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신체 균형 장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시면서 다른 부작용들을 토로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보아서 안타깝고요. 턱관절이나 자세 교정 혹은 척추 교정은요, 제가 옷걸이로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와 마술이에요 라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센서리 트릭이라고 알려진 감각 속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신경계가 외초에 왜 감각교란을 일으켜서 운동계 조절의 이상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시각계가요, 어떠한 이유로든 치우쳐서 제가 보는 이 왼쪽이 정면이라고 생각되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제 목이나 신체는 정면을 주시하기 위해서 보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양쪽에서 감지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한쪽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쪽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혹은 그쪽으로 목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몸이 자꾸 뒤로 기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몸은 자동스럽게 앞으로 숙여질 것이고요. 제가 서 있는데 한쪽으로 자꾸 기운다면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근육들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저는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각계 이상이나 근육 조절계 이상은 대뇌, 소뇌, 중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저핵 등 많은 뇌의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내가 정면을 주시하고 서서 균형을 잡거나 그리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뇌신경계가 보정을 할 것입니다. 정상으로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정상인 거죠. 그러나 저는 정면을 바라본다고 바로 보는데 항상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더욱더 저하시키거나 혹은 뇌가 통제할 수도 없는 교통사고나 외상이 있게 되면 뇌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뇌의 90%를 차지하는 그 비자발적인 통제 능력을요. 자, 그럼 제가 옷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을 때 왼쪽 이마와 그리고 오른쪽 뒤쪽으로 조여주는 감각을 이렇게 주면요. 이 감각은 전정신경계의 왼쪽 앞반응고리관과 그리고 오른쪽 뒷반응고리관을 자극하는 것처럼 제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목은 마치 왼쪽에 코일이 달린 것처럼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마술 같죠? 치료가 다 된 거 아닌가요? 저도 이런 후기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턱관절 치료를 위해서 마우스 교정 장치를 하는 것도, 다른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도, 제 경추인 척추를 교정하는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두가 일시적인 것이고 치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육에만 초집중을 하고 내가 바로 서 있거나 혹은 목을 바로 들기 위해서 근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청각, 체감, 심지어는 후각, 그리고 위치 감각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조정하는 뇌의 비자발적인 통제 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감각적 속임수는 말 그대로 혼란에 빠져 있는 뇌를 감각적으로 교란시키는 자극을 주어 사경증 혹은 틱, 뚜렛, 무도병과 같은 운동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절대 치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치료가 되었다면 정말 당신은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은요, 정말 그렇게 살짝 하는 마사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보정을 위해서 뇌신경계가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떠한 자극도 뇌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뇌신경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운동이상 장애 치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뇌신부 자극을 하고 나서 단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아서 뇌신부 자극 기계를 제거하거나 혹은 괜히 수술했다고 후회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질환이라고 진단받는 것은 내가 인지한 그 순간부터인 거지, 질환이 서서히 시작된 그 내리막길은 아주 오래전부터일 수 있는데요. 뇌신경계뿐만 아니라 뇌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
뇌 신경염증 반응과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 건강도 아주 중요해서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건강한 편식을 하는 시기와 그리고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요약하면요, 금긴장 이상증의 경우 보톡스와 감각 속임수를 저도 사용하는데요, 단 무작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입니다.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좋아지게 하는 감각 속임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운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뇌가 가지고 있는 시각계, 청각계, 체감계를 모두 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각 속임수를 이용해서 사경증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시려면 옷걸이를요, 본인의 목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에 대각선으로 끼시고요, 정면을 주시한 채요, 제가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서서히 목을 돌리는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